사실상 전체 4주차 교육 중에서 이번 3주차고 4주차는 주로 여러분이 그 개별 실습하는 게 위주로 돼 있어요. 3주차도 여러분 개별 실습 하시라 그랬는데 좀 많이 안 하셔서 좀 몇 명밖에 안 하셨는데 하여튼 돼 있고, 그래서 오늘 교육이 거의 뭐 이 교육의 마무리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토요일날 오신 분들은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도가 좀 높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중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빨라가지고 주중에는 4시에서 6시에 끝내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 회의도 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바쁘셔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천천히 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거의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내용 중에서 일부가 바뀐 내용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 직무교육 폴더에다가 다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직무교육 폴더의 5주차 교육에다가.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지금 저렇게 강의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2주차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3주차는 제가 대부분 이거 녹음을 해서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이 화면하고 목소리만. 얼굴은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거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이 스위치를 L2하고 L3를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당히 행운이에요. 알고 보면 짧은 시간에 또 한다는 것도 행운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행운을 느끼실 거예요. 자, 2주차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예, 제가 이제 구축하는 거 데모 보여주고 있는데 L2하고 L3 코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레이어드 모델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이더넷 스위칭 네트워크의 구축 절차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파닝 트리 모두를 통일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스파닝 트리가 별게 없었어요. 전부 다 시스코는 PVST, 다른 벤더는 시스코는 PVST 플러스, 다른 벤더는 그냥 CST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스코가 PVST 플러스가 CST를 호환성 있게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 근래는 이제 여러 가지 PVST 플러스 MST, 라피드 스파닝 트리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벤더들이 속속 그걸 다 임플리멘팅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른 벤더의 장비, 시스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벤더 장비나 시스코 장비를 먼저 이제 붙이실 때 먼저 이 스파닝 트리 모두부터 통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편하고 좋은 거는 라피드 PVST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최적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MST를 가면 되는 거죠. MST 같은 경우는 지금 라피드 스파닝 트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MST. 예. 그래서 그러니까 라피드 PVS를 돌리는데 CPU가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는 MST로 가시는 게 좋다. 근데 MST는 컴퓨터시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맺어라. 근데 주의사항이 시스코는 트렁크라고 부르지만 다른 벤더들은 이걸 태깅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트렁크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포트에다 여러 개의 VLAN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트렁크예요. 우리는 하나의 포트에 하나의 VLAN만 보내는 건 우리가 억세스 포트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우리 가끔 스위치 포트 모드 억세스라는 명령을 시스코 같은 경우 주잖아요. 그 명령의 의미가 뭐냐면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포트는 절대 트렁크 내고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트렁크 내고 안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VLAN만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역포를 늘리려면 채널을 잡아라.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게 시스코는 채널의 의미가 원래 본래적인 채널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전송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채널 하면 뭡니까 그게? 하나의 물리적인 링크를 논리적으로 여러 개 쪼개는 거죠. 그걸 채널이라고 부르죠. 레이어 1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레이어 2나 이렇게 가면 그때는 버추얼 서킷이라고 부르거나 VPN이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코는 채널의 의미가 원래 본래적인 채널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전송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채널 하면 뭡니까 그게? 하나의 물리적인 링크를 논리적으로 여러 개 쪼개는 거죠. 그걸 채널이라고 부르죠. 레이어 2나 이렇게 가면 그때는 버추얼 서킷이라고 부르거나 VPN이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시스코는 채널 하게 되면 앞에다 뭐가 하나 붙어요. 이더 채널, 기가빗 이더 채널 뭐 이렇게 앞에가 뭐가 붙어요. 패스트 이더 채널, 기가빗 이더 채널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개 포트를 묶어서 하나처럼 쓰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채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래는 이거를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부른 게 맞습니다. 나중에 용어가 나온 건데 IE에서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불렀다. 근데 다른 벤더 장비들이 트렁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채널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조심해. 나 다른 벤더하고 야 트렁크 잡자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스코 입장에서는 채널 잡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트렁크는 지금 뭘 얘기한다라는 거를 남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트렁크는 여러 개 V랜을 한 포트에 여러 개 V랜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뭐다? 태깅이다. 이렇게 다른 밴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말하는 채널은 포트 여러 개를 묶어서 여러 개 대역폭, 큰 대역폭을 사용하는 거를 말한다. 그래서 표준어로 링크 어그리게이션이고 아마 니네 회사는 트렁크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시스코 같은 경우는 V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VT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개 스위치하고 여러 개 스위치들끼리 V랜 정보를 교환하는데 주로 우리는 이제 이 레이어드 모델에서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스위치가 서버고 그 다음에 억세스 레이어 스위치들이 클라이언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간에 V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VTP 도메인 네임 있잖아요. 이게 일치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치시켜줘라. 그 다음에 VTP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지정하고 VTP 서버도 디시전 레이어에 있는 두 대의 스위치를 VTP 서버로 지정하라. 참고로 여러분 우리 코어 레이어 스위치 같은 경우는 L2 코어 같은 경우는 디시전 레이어하고 코어 레이어 사이에 뭘로 연결한다 그랬어요? 트렁크 연결을 해요? 억세스 레이어 연결을 해요? 억세스 연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VTP라고 하는 정보는 트렁크 포트가 있어야지만 전달이 가능해요. VTP는 트렁크 포트.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아니니까 VTP 설정해봤자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로 한다 그랬죠? 우리 코어 레이어 스위치는 뭘로?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로 한다 그랬죠? VTP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L3 코어가 되잖아요. L3 코어가 되면 그놈은 어차피 L3니까 포트 자체가 일반적으로 라우트잖아. 라우트 모드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VTP 정보가 다닐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코어 레이어가 L3일 때도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TP 서버상에 필요한 V랜을 생성을 하면 위에 이제 이 트렁크가 돼 있고 VTP 도메인이 일치한다면 뭐가요? 서버상에 만든 거에 또 다른 서버나 아니면 클라이언트한테 전부 다 V랜 정보가 가겠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V랜을 가지고 포트에다 멤버십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PVID라고도 불러요. PVID 포트 V랜 ID라고. PVID가 없으면 디폴트가 뭐예요? V랜 1번이죠. 그래서 다대큐 태깅 할 때는 그 V랜 1번을 갖다가 네이티브 V랜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브릿지를 선정을 해요. 루트 브릿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루트 브릿지를 선정하는 게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억세스 레이어에서 우리는 대부분 억세스 레이어가 디시전 레이어로 나가는 링크가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 포트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반드시 억세스 레이어는 V랜이 두 개 이상 짝수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개 이상 짝수로. 예. 왜? 억세스 레이어에서 디시전 레이어로 가는 링크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짝수가 돼야지 그걸 분산시킬 수가 있잖아. 그래서 루트 브릿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루트 브릿지 지정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스파네트리 튜닝 포인트 중에 디아미터라는 걸 쓴다고 그랬죠? 예, 디아미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파네트리 컨버전 타임이 50초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맥스 에이지 20초하고 코드 딜레이 두 번 써가지고 몇 초예요? 50초죠. 그걸 만든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디아미터 얼마를 기준으로 했다? 7. 디아미터가 뭐라 그랬어요? S3의 라우팅